내가 이 끊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금 녹화를 하고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녹화를 하고 있어서 요거를 내가 유튜브에 올릴 거다. 수업한 거를. 내가 내 거 수업한 거 들어봤는데 괜찮더라. 들을만 하더라. 수업한 내용 그대로 뭐 들어봐도.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면 이거 들어보면 될 것 같아서 뭐 거의 내가 안 본다는 걸 잘 알아. 내가 옛날에 2000 몇 년이냐? 2004년인가 그때 내가 저 대성에서 내가 이거 내가 서버 만들어 가지고 요 동영상 수업을 했었거든. 애들 보고 보라고. 그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카메라 장비 다 사고 그다음에 알바 고용해 가지고 알바한테 월급도 많이 줬어. 그래 가지고 열심히 찍어 가지고 했는데 애들 뭐 아예 안 보대. 그래 가지고 하다가 내가 집어치웠거든. 집어치웠는데 뭐 지금은 이건 뭐 거의 공짜로 할 수 있는 거라서 어차피 수업하는 중에 뭐 녹화만 누르면 되는 거라서. 몇 번? 107번? 이거? 이거? 오케이. 자, 그래서 나중에 클래스룸에다가 그 주소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시면 보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107번. fx가 x 플러스 sin x다. 그럴 때 gx를 f.f의 x라고 하자. 그럴 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했는데 얘가 3점짜리야. 이게 27번인데 3점이에요 하고 물어볼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위치가 달랐어.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지금 1학년들부터는 선택 과목이 있는 거 알지? 그래서 그건 아마 뒤로 밀려서 나올 거거든. 그거 똑같은 식으로 옛날에 선택 과목으로 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3점으로 돼 있는데 3점 아니지 이거. 이건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진 거는 fx만 주어놨어. 그 다음에 gx는 f.f의 x야. fx를 지 자신에다가 합성한 거야. 근데 fx를 먼저 여러분들이 그려보자. 얘를. 얘는 어떻게 그리지? 미분해야겠죠? 자, 미분합시다. 미분 안 하고도 그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미분하는 게 좋은 선택일 거다. 그럼 미분하면 1 플러스 코사인 x가 됩니다. 그럼 이게 0 되는 x 값을 이거는 상가함수가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값들이 0이 돼. 그런데 어차피 얘가 주기성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 구간 내에서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0에서부터 2파이까지만 생각을 하자.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밑에를 보면 전부 다 0에서 파이까지만 다루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딴 부분은 볼 필요도 없어요. 0과 파이 사이에서만 따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구하면 되겠네. 코사인 x는 0과 파이 사이에서 뭐가 되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값을 가지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다 나올 수 있죠. 단 등호는 빠집니다.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0이에요. 0. 자, 그럴 때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fx는 이 그래프가 코사인 그래프일 때 코사인 x는 마이너스 fx가 아니고 코사인 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값을 가진다. 거기에 1을 더한 게 f'x야. 그럼 f'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죠? 0부터 2까지가 되죠. 그죠? 따라서 얘는 계속 증가하는 거야. 맞니?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증가하는데 그럴 때 f'0을 구해보자. f'0이 얼마예요? 2잖아. 얘가 2야. 2. 그지? 그 다음에 f' 어 파이가 얼마요? 0이죠. 따라서 이 fx 그래프를 그리시면 0과 파이 사이에서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가 0과 파이 0과 파이가 있으면 자, 하나 또 빠졌네. f파이를 구해봐라. f파이는 얼마 됩니까? 렉 걸렸다. 방매스래. f파이 얼마예요? 파이죠. 따라서 파이 칸마 파이를 지납니다. 그런 모양에 대해서 여기 0에서는 접선 기울기가 얼마야? 2죠. 그 다음에 파이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0입니다. 0. 그래서 얘는 fx 그래프가 어떻게 그리지냐면 이렇게 그리죠. 나올 때는 접선 기울기가 2로 나오고 들어갈 때는 접선 기울기가 0으로 들어가는 상태로 그려지는 거야. 이게 fx를 그린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fx 그렸습니다. 딴 부분은 그릴 필요가 없어. 0과 파이 사이만 그리면 돼. 따라서 여기 양쪽 요 위치도 우리가 구멍을 내놓자.
그럴 때, 자, 기억은 맞나? 기억은 맞아. 기억은 별 문제가 없어. 그림 보면 바로 되니까. 위로 볼록한 거 당연히 맞습니다. 그다음 니은. gx는 0과 파이 사이에서 증가하냐 물어봤어. gx가 뭐냐면 이 fx를 fx 안에 집어넣은 거야. f이 fx야. 걔가 주어진 구간 0과 파이 사이에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따질 수 있지? 그렇지. 도함수를 구해보면 되지. g 프라임 x는 f 프라임 fx 곱하기 f 프라임 x야. 근데 fx는 지금 범위가 뭐냐면 0에서 파이까지죠. 그럼 0에서 파이까지를 f 프라임에 집어넣으면 부호가 얘가 나온댔지. 따라서 이것들은 전부 다 부호가 뭐가 돼? 양수가 되죠. 양수. 다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도 마찬가지로 다 양수지. 따라서 전체는 양수가 돼야 안 돼? 양수가 되죠. 이것도 양수가 되고 이것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니은은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마지막 디귿. G'X가 1이 되는, 자, 요게 이제 요 문제의 핵심은 요 디귿이다. G'X가 1이 되는 X가 요 구간 사이에서 존재하냐 물어봤어. G'X가 1이 되는 X가 열린 구간 0과 파이 사이에서 존재하느냐. 요걸 어떻게 따져야 될까? GX를 그릴 수가 없잖아. fx는 그려놨지만 그걸 합성한 거거든. 그걸 합성한 것이 어떻게 그리는지를 모르는데 그놈에 대해서 미분계수가 1된 위치, 접선기울기가 1된 위치가 요 사이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따질 수 있냐고. 요때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요걸 딱 보면 평균값 정리가 떠올라야 돼. 요 문장 표현을 읽으면 평균값 정리가 뭐야? 평균값 정리라는 것은 주어진 구간에서 평균 변화율과 뭐가 같게 되는? 아니, 평균 변화율하고 미분계수가 같게 되는 위치가 반드시 이 구간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가 같게 되는 게 존재한다고? 미분계수. 알았습니까? 그럼 지금 여기서 평균 변화율을 0과 파이 사이에서 구해보자. G0이 얼마예요? G0은 FF0이지. F0이 얼마야? 그림에 있네. 0. 따라서 이건 F0이죠. 그럼 얘는 0이지. 그 다음에 G파이를 구해보자. G파이는 FF파이죠. F파이가 파이제. 따라서 얘는 F파이야. 그럼 얘는 파이야. 그죠? 따라서 gx도 0,0과 파이, 파이를 지나. 그럼 그 두 점을 연결한 직선 선분의 기울기는 0과 파이 사이에서 평균 변화율은 얼마예요? 1이잖아. 파이 빼기 0분의 파이 빼기 0이니까 얘가 1입니다. 맞아요. 요 기울기가 1이다. 1. 1이면 그게 되는 미분계수도 반드시 요 사이에 존재해야 돼, 안 해야 돼? 여기 G다지. F가 이거. 평균값 정리에서 평균 변화율하고 같은 값을 가지는 미분계수 위치가 반드시 주어진 구간 사이에서 존재해야 되잖아. 그게 평균값 정리야. 따라서 요 1이 되는 게 요 사이에 존재해야 돼. fx 같으면 어디 있냐? 여기 있잖아. 접선 기울기가 1 되는 게. 똑같이 해서 gx도 어떻게 그리지겠지만 이런 비슷한 위치로 이게 존재하는 상태가 되는 거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디귿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런 거를 따질 때는 어떤 미분계수가 얼마 되는 특정한 얼마가 되는 게 어떤 구간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평균값 정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108번은 자 갑니다. 108번. 오른쪽 그림은 오차 다항함수 fx의 도함수 f'x의 그래프이다. 그럴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겠습니다. 단 f'4는 0이고 f2'1은 f2'4와 같고 f2'6과 같고 셋 다 0이다. 자 이게 f'x야. 이 f'x의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이게 오차 다항함수 fx의 도함수야.
다항함수 fx가 5차식이야. 그걸 미분하면 이 f'x는 몇 차식이지? 4차가 되죠. 그 4차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라고. 그려져 있고 그럴 때 F'4는 0이래. 4에서 접선 이게 함수값이 0 되고 있다. 그 다음에 F'1에서 얘가 F2'1이 0이래. 이 무슨 말이야? F'X의 그래프에 대한 F2'X는 뭐고? F'X의 도함수지. 그러니까 이게 F'X의 그래프니까 얘가 0 되는 위치가 뭐냐면 F2'X가 0 되는 위치야. 요 위치가 뭐냐? F2'X가 0 되는 위치야. 내 말 이해됩니까? 다른 사람 이해됩니까? 대답해봐. 상현아, 알아듣겠나? 선욱씨, 알아들었습니까? 희정씨, 알아들었습니까? 여기서 F2'이 0인 이유를 알겠어? 다들 알아들었댔다. 그래서 그게 여기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 그럼 그것은 fx에 대해서 f'x가 0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이유로서 극값을 가진 위치이기 때문에 0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럴 때 여기에 대해서 기억. fx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극값을 가진다. 이 그림을 보면 fx가 생각이 나야 돼. fx 그릴 수 있니? 어떻게 그릴 수 있죠? 여기가 f'이 0 되는 데가 요쯤 있지? 여기 확대를 좀 해봐야 되는데 0 바로 전이다. 0이 있으면 0 바로 전에 조그마한 위치야. 조금 덜 간 위치에서 얘가 f'x가 0 되고 있어. 그럼 그 전까지는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감소하고 있죠.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감소하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증가하지? 증가하는데 언제까지 증가해? 계속 양수야. 계속 양수야. 다시 여기서 0 되려다가 다시 양수야. 마지막이 비로소 여기서 음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한참을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올라가 언제까지? 요까지 계속 올라가야 돼.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처박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그때 fx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극값을 3개 가지냐고. 여기서 극값 가지고 여기서 극값 가지죠. 그죠? 따라서 얘는 2개 가지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f'x가 0 되는 데가 이 두 군데지. 그래서 뭐 그림을 내가 일부러 그리는데 사실은 f'x가 0 되는 데가 두 군데이기 때문에 그럼 쌤 4에서도 0 되잖아요. 4에서는 무슨 값이 된다? 부호가 안 바뀌기 때문에 변곡이 되는 거다. 알았죠? 4에서는 변곡입니다. 전으로 부호가 바뀌어줘야 극값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전으로 부호가 뿔에서 뿔로 바뀌면 이거는 극값이 되는 게 아니고 변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4와 6 사이, 4부터 6 사이, 여기다, 요 부분. 요 빨간 부분 보이죠? 요 부분에서는 f2분의 x1 플러스 x2, 임의의 4와 6 사이에 속하는 x1과 x2에 대해서 f2분의 x1 플러스 x2는 2분의 fx1 플러스 fx2보다 작다. 요 사이에서는 요 식이 성립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거를 따지려 치면 이게 무슨 소린지를 알아야지. 이게 무슨 뜻이야? 얘는 앞으로 이런 표현을 보면 중점에서의 함수값하고 양쪽 함수값을 평균한 값에 대해서 대수 비교를 해놓은 것은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이 요철을 의미한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게 요철을 의미합니다. 요철. 오목볼록을 의미한다고. 오목볼록을. 이게 오목볼록을 의미해.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오목볼록에 관계없이 요 니은 표현은 거랑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4와 6 사이에서.
다시 앞으로 이런 표현을 보면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문제에서는 이 표현이 오목볼록을 결정한다는 것만 알면 돼. 오목이든지 볼록이든지 그거를 결정하는 거야. 알았니? 요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오목볼록에 관해서. 근데 4와 6사에서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지. 왜 틀린 말이냐면 저걸 확대를 해서 그려볼게. 저기 조그맣게 그려놔가지고 쟤를 그려보면 4에서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려지고 6에서 이렇게 0 됐지. 그러면 여기 변곡점이 이렇게 있으면 요까지는 4가 여기거든. 6이 여기고 여기 변곡점이 분명히 사이에 존재하잖아. 그치? 그럼 그때 요까지는 아래로 볼록해, 요까지는 위로 볼록해. 그럼 한쪽 보호가 될 수, 한쪽 보호만 유지할 수가 있나? 작다는 것만 유지할 수가 있냐? 바뀌는데, 오목볼록이 바뀌는데 두 값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지.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양쪽이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목볼록이 둘 다 있으면 양쪽 다 가지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니은은 이게 오목인지 볼록인지 그거를 따질 필요가 없이 그냥 무조건 자동으로 틀린 거야. 왜 틀린지 알겠어요? 오목도 있고 볼록도 있다고. 이것만 있으면 오목하든지 볼록하든지만 있어야 돼. 한쪽으로만 돼야 돼. 근데 둘 다 있는 거면 당연히 이 말은 틀린 거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오목한지 어느 쪽이 볼록한지는 알 필요가 없어. 그냥 논리적으로 이건 틀린 거예요. 틀린 건데 어느 쪽 이게 이 식이 성립하면 오목한지 볼록한지를 한번 따져보자. 그거를 따지는 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이 표현을 앞으로 보면 무슨 뜻이라고? 오목하다 볼록하다 하는 거야. 알았냐? 그럼 오목한지 볼록한지 이 식이 성립할 때 오목한지 볼록한지는 어떻게 따지느냐? 자, 여기 x1과 x2를 이렇게 잡아. 그럼 2분의 x1 플러스 x2는 딱 여기지. 딱 가운데. 맞죠? 그럼 2분의 x1 플러스 x2에서의 함수값이 여기 있어. 여기가 여기에서의 함수값이라고 하자. 그 놈이 얘 두 개 양쪽 높이를 평균한 것보다 작아야 돼. 그럼 양쪽 높이를 평균한 높이는 요 양쪽 높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거든. 맞아. 그럼 이 놈이 커야 돼. 이 놈이. 내 말 이해되나? 요 놈을 요 빨간 점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요 놈을 파란 점으로 봅시다. 그럼 파란 점이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그지? 그래야 이 식이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러면 지나는 점은 여기를 지나는 거지. 여기가 fx1이었고 여기가 fx2니까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이야기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이 식은 뭐가 되는 거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이게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를 어떻게 따졌는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즉시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시험지 딱 보고 바로 따져야 돼. 봐봐봐. x1, x2가 이렇게 있어. 중간이 중점이 있어. 여기가 2분의 x1 플러스 x2야. 여기서 함수값하고 양쪽 높이를 평균한 함수값하고 비교했을 때 양쪽 높이를 평균한 게 더 크대. 그럼 지나는 점은 요 점이고 요 점이야. 그지? 그럼 이렇게 지난다고. 이렇게 따져야 된다. 그럼 아래로 볼록하거나 이 표현은 아래로 볼록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니은은 당연히 틀렸죠. 여기는 아래로 볼록하다. 여기는 위로 볼록하니까. 그래서 4와 6 사이가 아니고 여기서 뭐 여기 값을 만약에 주어놓으면 맞는 말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당연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D급. 자, F0이 0이래. F0이 0일 때 양의 실수 A와 Y는 fx의 그래프가 Y는 A의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어. 그럴 때 fx는 극대값이 된다라고 물어봤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수 A랬습니다. fx가 내가 지금 그려놨죠. 옆에다가 이게 fx 그래프거든. 그럼 요 놈에 대해서 지금 F0이 0이야. 여기가 0이었지? 여기가 0이었지? 여기가 0이잖아. 그럼 X축이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면 요 선이 아니고 X축이 요렇게 지나가야 돼요. 요렇게. 이렇게 지나가야 되죠. 여기가 0입니다. 맞아요? 아까 내가 그린 거 생각해봐.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요렇게 계속 이제 위로 올라가는 상태로 그려지는데
y는 a라는 직선을 그려서 양수 쪽에다 그립니다.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 음수 쪽은 그리면 안 돼. 양수 쪽 위쪽으로 그려야 돼. 여기가 x축이고 그렸을 때 두 번 만나는 것은 여기지. 다른 데서는 세 번 만나잖아. 두 번 만나는 데는 여기인데 거기에가 되면 이 a 값은 극대값이 되느냐 물어봤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이것이 맞아야 돼. 왜? 셋 다 맞으면 보기에 답이 없어.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오케이? 5번이라고 돼 있다고? 아 맞다. 내가 미쳤다. 실컷 설명했는데 헛소리 했네. 아씨 미안하다. 이게 왜 내가 이 미친 짓을 했지? 다시 할게요. 정신이 나갔구나. 요거는 따져야 된다. 요 니은 요게 뜻이 뭐라고? 내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요겐 볼록하다는 걸 의미해. 어디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인데 자 봐봐. 여기서 얘가 f'x의 그래프야. 내가 이거를 착각을 했네. 이게 f'x의 그래프지. 그러면 4와 6 사이에서 얘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증가하고 있잖아.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f'x의 도함수인 f2'x는 양수야 엄수야? 양수죠. 따라서 이게 도함수가 양수야. 그 말은 fx는 어디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하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얘가 아래로 볼록하다는 표현이니까 얘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다. 내가 크게 착각을 했다. 이해됐어요? 이런 부분은 나도 틀리기 쉬워. 실수를 다들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이게 fx인지 f'x인지 대충 생각하다가 틀려먹은 거지. 그 다음에 109번. 자 갑니다. 109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이계도함수를 갖는 함수 fx가 f-1은 -1이고 f0은 1이고 f1은 0이다. 그럴 때 보기 중에서 옳은 걸 찾아냈는데 얘는 바로 풀게요. 일단 fx를 그리자. fx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그려지는 모양 자체는 모르지만 지나는 점은 알아. 그리고 미분 가능한 함수야. 그지? 이계도함수를 갖는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미분 가능하다는 거하고 똑같은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 -1을 지나고 요 점 지납니다. 그 다음에 0,1을 지나 요 점 지나고 여기 1. 그 다음에 1,10을 지나 요 점 지나. 그럼 그걸 지나는 그래프를 아무 때나 그려야 돼. 아무 때나. 알지? 모든 선이 다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굳이 이게 이렇게 그려질 필요가 없다. 알았냐? 여기 뭐 극대를 가지고 극소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얘가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려질 수 있어. 근데 무조건 요 세 점을 지나는 선을 그려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이야기지. 여러 가지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내가 그린 거야. 알았니?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려지는 함수 fx가 있다고. 있을 때 기억 fa가 2분의 1 되는 게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두 개 이상 존재한다. -1과 1 사이만 그리랬다. 자 다시 그려볼게. 딴 데는 그리면 더 헷갈리니까 지금 다시 그려볼게요. 요게 요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요렇게 내려간다고 합시다. 뭐 사이에 다르게 될 수도 있어. 다르게 될 수도 있는데 요렇게 예를 들어서 그려졌다고 하자. y 값이 2분의 1 되는 게 몇 군데 있노? -1과 1 사이에서 두 군데 있는 거 맞지? 그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여기 두 군데 무조건 만나야 되잖아. 안 만날 수가 없죠.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말이죠. 이런 정리를 우리가 무슨 정리라 부르지? 아까 설명했습니다. 중간값 정리. 봐봐봐. 여기 -1이고 여기 1이지. 그럼 2분의 1 되는 게 요 사이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야. 사이에 2분의 1 있지. 따라서 2분의 1 되는 게 요 사이에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그죠? 그래서 중간값 정리에서 두 개 이상 존재하는 게 맞죠. 무조건 두 개는 기본으로 돼야 돼. 그 다음 니은 f'b가 -1 접선 기울기가 -1 되는 게 -1과 1 사이에서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맞는 말이가 틀린 말이가?
바로 방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왜 맞는 말이죠? 무슨 정리에서? 아니지. 이거는 평균값 정리지. 어디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되니? 선분 연결했을 때. 선 평균 변화율이 0 되는 거 찾아야 될까 이거? 1 마이너스 1 되는 거 찾아야 될 거냐? 그 위치가 어디야?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1 되는 위치. 선분을 두 점을 연결했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되는 위치가 있잖아. 점 두 개. 평균값 정리라는 건 뭐냐면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아진 위치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럼 평균 변화율이 얼마가 되는 걸 찾아야 되면 마이너스 1 되는 위치를 찾아줘야 돼. 그러면 평균 변화라는 건 선분 기울기야. 선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무조건 그림상에 나와 있잖아. 두 점을 찾으면. 어디 있어 그게? 0,1하고 1,0. 요걸 연결하면 이게 무조건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따라서 이거하고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게 사이에 존재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니은은 평균값 정리에서 맞는 게 되는 겁니다. 다음 디귿 F2'C가 0 되는 것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적어도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뭐죠? 이게 뭐야? 야, 이계도함수가 0 되는 거. 변곡점이잖아. 변곡점이 0 되는 게 존재해야 되나 꼭. 지금은 존재하나 이 그림은. 그럼 존재 안 하게 그릴 수도 있나? 이 세 점을 지나는데. 어떻게 그리지냐면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변곡 없이 전부 다 위로 볼록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맞잖아. 그럼 이러면 변곡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 니은. 뭐? 니은이 왜 맞냐고? 평균값 정리라니까? 여기 요점하고 요점하고 연결해봐. 기울기 얼마야? 요 빨간 선분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요 0하고 1 사이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인데 요 사이에서 접선 기울기가 1 마이너스 1 되는 게 존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반드시 존재해야 돼. 그게 평균값 정리야. 그래서 니은이 맞는 말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10번 111번 요건 좀 많이 어렵다. 요거는 킬러 문제입니다. 2019년 20번이잖아. 4월 20번. 최근 문제들은 자, 여러분들이 이 수능의 추세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2009년이 역대 최고의 불수능이었어. 2009년은 정말 수능이 어려웠다는 해입니다. 2009년에 요게 뭐 때문에 2009년이 어려웠냐면 그 전까지 역사가 쭉 흘러오다가 요때 이제 하여튼 뭐 역대 최고로 어려서 그 전에도 많은 일이 있었어. 그런 것 때문에 어렵게 냈는데 그래서 이때 만점자가 수학 가형의 만점자가 몇 명이었냐면 35명이었어. 남학생 32명, 여학생 3명. 그때는 지금보다 학생 수는 더 많았습니다. 알았습니까? 근데도 전체 만점자는 아주 작았다. 그래서 요게 2009년 수능이었고 이때가 역대 최고의 불수능이었어. 그래가지고 이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이때 너무 어려워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너무 어렵게 냈다. 100점이 왜 이게 1%도 안 되노 전체에.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2015년에 다시 사건이 일어나. 요때가 언제냐면 역대 최고의 물수능이었어. 그래서 수학가형에 이때는 수학가형의 1등급이 6.8%였어. 야, 1등급이 6.8%가 어떻게 나와? 1등급은 원래 4%까지잖아. 근데 1등급이 6.8%가 되었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말이 없군. 어떻게 6.8%가 1등급이 될 수 있냐니까? 4%까지만 끊으면 되잖아. 그렇지. 100점이 전부 다가 1등급 컷이었거든. 100점이 6.8%가 나왔어. 너무 쉽게 낸 거야. 개나 소나 다 100점이야. 알았니?
그래가지고 4등급이 컷이 몇 점이었냐면 81점인가 그랬어. 80점이었다. 80점. 4등급 컷이 80점이었다고 수학 가형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게 낸 거야. 그래가지고 이때 오질나게 욕을 들었어. 야, 요때는 욕 들은 건 네 욕도 아니야. 이때 욕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들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변별력이라는 게 전혀 없어. 시험 치는 목적이 뭔데?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야. 언놈이 잘하고 언놈이 못하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라고. 그걸 따질 필요가 없으면 그거는 시험을 칠 이유가 없지. 그냥 뭐 네 얼굴 보고 관상 보고 네 서울대학 가라. 니는 공부 못하겠네. 니는 저 어디 뭐 저 그냥 집에서 놀아라.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는 거지. 아니면 DNA 검사해 가지고 하면 되지. 영화에서 나오듯이. 그런 식이잖아. 근데 이때 이제 이래 가지고 너무 물쓰는 게 돼 가지고 문제가 됐어. 그래서 그다음부터 2016년부터 이제 수능 문제를 낼 때, 수학 문제를 낼 때 머리를 쓰기 시작한 거야. 적당한 난이도로 문제들을 구성을 하되 킬러 문제를 듬성듬성 넣자. 그래서 20번, 21번, 29번, 30번 이런 문제들을 킬러 문제를 넣자. 이라니까 다들 만족하는 거야. 그지? 야, 이게 변별력이 확보가 돼. 이런 문제는 아예 못 푸니까 애들이. 그지? 그러면서 대충 뭐 적당한 문제는 다들 풀 수가 있잖아. 그러면 4등급, 5등급인 애들도 적당히 생겨. 3, 4도 5등급도 적당히 생기는 상태가 되니까 아, 딱 이거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즘에 2019년 문제니까 최근 경향의 문제이고 이 문제는 킬러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도가 언젠지를 여러분들이 보고 옛날 2009년이다 이러면 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모든 문제가 다 어려웠다. 아까 그 봐봐봐 3점짜리야 그게. 물어봤던 게 2009년 3점. 요즘으로 치면 4점짜리인데. 그 다음에 2015년에는 정말 쉬웠다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적당한 수준이고 20번, 21번 이런 문제들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자, 헛소리를 한참 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의 추세로 좀 어려운 문제다. 근데 한번 풀어볼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다만 접근을 잘해야 돼. 자, 한번 읽어봅시다. 좌표 평면 위에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가 있대. 그 다음에 y는 4가 있습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3인 원이 있고 그 얘가 원이 반지름 길이가 3이기 때문에 y는 4는 그 원 위로 지나간다. 그런 직선 y는 4가 있어. 그럴 때 3이 마이너스 3이 아니고 3이 아닌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y는 4 위의 점 p t, 4를 잡재. 자, 그랬을 때 이 점 p에서 이 원에다가 두 접선을 그릴 때 그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FT라고 하자. 그럴 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서술을 한참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해석을 못하면 기역, 니은은, 디귿은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모른다. 알았니? 그래서 먼저 FT를 구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FT만 구하면 끝나. 자, 지금부터 FT를 구해볼게요.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자, 일단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3인 원이 있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뭐 대충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여기에 대해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야. 그 위로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는 거지. 이게 4야. 여기 어딘가 요 위에 점이 P점이 있어. P점의 좌표는 T, 4야. 그럴 때 요 점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접선을 그리고 요렇게 접선을 그리자. 이 잘 그려야 됩니다. 아씨, 거지같이 그리시네. 한 번 더 그리자. 자, 대충 됐다 치자.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뭐라고 하자? 얘를 FT라고 하자. 두 사람인데. 선욱이는 왜 두 사람이야? 사람이 둘이가 생기는데? 선우가 듣고 있나? 한 사람 더 생겼다. 보이나 니도? 응, 응, 응. 왜 꺼졌어? 배터리 없는가 봐. 알았다. 이거 네가 그린 거가 외눈박이 여자. 여자는 맞나 이거? 여자는 누나가 그린 거야? 누나가 이래 생겼나? 누나는 이걸 그린 걸 보고 뭐라 그러대?
보여주지 마라. 잘 그렸다. 피카소다, 피카소. 잘 그렸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선 y는 4위의 점에서 이렇게 두 접선을 그렸을 때 이 접선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고. 그게 문제에서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할래? 두 접선 기울기의 곱. 그거를 t로 나타내야 돼, t로. 한번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한번 생각해봐, 다들.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그냥 내 혼자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그 문제집 풀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런 선택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 있는 요 접점 두 개를 선택을 하자. 여기가 접점이야. 그럴 때 요 접점의 좌표를 x1, y1, 요 접점의 좌표를 x2, y2라고 하자. 오케이? 그럼 그때 요 접점에서의 접선 방정식은 뭐지? 그냥 이걸 이렇게 잡지 말고 x1, y1이랑은 나중에 잡고 그냥 a, b라고 잡자. 접점의 좌표를. 양쪽 접점을 두 개인데 그 두 접점의 좌표를 a, b라고 두자. 그럼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원래 여러분들이 접선 구할 때에는 요 원을 미분해서 y, 자 요걸 미분해 보면 2x 플러스 2y, y 프라임이 0이죠. 그래서 여기서 y'을 구해보면 y''은 마이너스 y분의 x야. 그래서 접선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요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되고 거기다가 지나는 접점이 j니까 x-a 플러스 b가 돼. 그럼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t,4를 집어넣으면 성립할 거니까 무슨 관계가 나온다고.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아예 공식을 알아두는 게 편합니다. 어떤 공식을 알고 있으셔야 되냐면 여기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은 x제곱에는 x1x를 y제곱에는 y1y를 집어넣어야 돼. 이 x1, y1은 접점의 위치야. 그러면 지금은 여기 a, b를 내가 접점이라고 잡았으니까 ax 플러스 by가 9라고 잡아야 돼. 오케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얘가 지금 어디를 지나냐면 t,4를 지난대. 대입하시면 얘가 at 플러스 4b가 9야. 오케이? 그 다음에 자 a, b가 원위의 점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9가 됩니다. 그럼 얘 두 개를 연립하면 연립을 하자. 연립한 것까지만 보여줄게. 자 b가 뭐가 되냐면 4분의 9 마이너스 at야.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집어넣으시면 식이 a제곱 플러스 4분의 9 마이너스 at의 전체의 제곱이 얼마가 되느냐면 얘가 9가 돼. 그럼 전체다가 4를 곱하고 정리를 하면 4a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at의 전체의 제곱이 36이고 이걸 다시 정리를 하시면 a제곱 a에 관한 2차식이 되고 그 a에 관한 2차식을 정리하시면 4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2개 곱한 거의 2배니까 18at 플러스 81 빼기 36은 0 됩니다. 얘의 두근을 x1, y1, x1, x2라고 하면 그게 접점의 x좌표 두 개거든. 알았냐? 근데 이 방정식은 풀 수가 없어. 따라서 이 방정식의 두근 근거계수의 관계를 쓰면 x1 플러스 x2가 얼마가 나오고 x1 곱하기 x2가 얼마가 나와. 그래가지고 기울기의 곱은 아까 썼지만 마이너스 y1분의 x1 곱하기 마이너스 y2분의 x2가 되니까 이걸 다시 열심히 계산한 걸 ft라고 두면 계산은 되긴 돼. 알았니? 근데 너무 무지막지하게 복잡하다. 이거 자체를 또 계산하는 게 이까지도 복잡했는데 이 근거하게 수의 관계를 써가지고 이걸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분자는 쉽게 돼. x1, x2 곱이니까. 근데 분모가 y1, y2거든. y1, y2를 이걸 다시 정리를 해서 계산하기에 너무 길어져. 알았어요?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도 여보세요? 저 미안하다. 잠깐만. 왜 이래? 꺼라. 너 들리더나?
소리 안 들리지? 뭐 이상한 소리가 갑자기 나서 그 컴퓨터 안에서 난 가만히 있었는데 지 혼자 요새 내 컴퓨터가 좀 이상해요. 자, 하여튼간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풀면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야.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싹 다 지울게요. 잘 들어라.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 기울기가 뭐예요? 만약에 이 각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이 각을 알 수 있다면 기울기는 뭐예요? 이 각에 대한 무슨 값이야? 탄젠트 값이지. 그죠? 자, 그래서 이 각을 지금부터 구할 거다. 저거로 도대체 어떻게 구해요? 할 수 있어. 여기에서 자, 여기 원점하고 요 P점을 연결합니다. 연결하면 요 각을 세타라고 하죠. 선을 다시 그릴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요 각을 내가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라고 하면 이 각은 뭐야? 그렇죠. 세타 플러스 알파죠.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쭉 연장을 해. 연장을 하면 여기에서 요 각은 뭐야? 요 각이 알파다. 야, 이거 두 개 합해서 얘 되고 있잖아. 얘하고 합해가지고 얘 된다고. 맞냐? 그렇지. 세타 마이너스 알파죠. 세타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얘는 세타 마이너스 알파야. 그럼 얘의 기울기는 뭐란 이야기면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알파지. 그럼 얘의 기울기는 뭐야? 탄젠트 세타 플러스 알파지. 이해되니? 기울기라는 것은 이루는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야. 따라서 두 개 기울기가 이렇게 돼.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노 이제? 탄젠트 세타하고 탄젠트 알파만 구하면 되겠지? 탄젠트 세타는 얼마고?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t,4니까 t분의 4.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에 대한 탄젠트 값만 구하면 끝나는데 그것은 요게 접점이거든? 접점이면 딱 연결하면 여기가 직각이야. 그지? 요 길이 얼마야? 루트 t제곱 플러스 16. 그 다음에 요 길이는 3. 3이다. 3.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여기가 직각이니까 이 길이 얼마지? 루트 t제곱 플러스 7이 되죠. 요 제곱에서 얘 제곱을 빼서 루트를 덮어 씌우면 되니까. 그러면 탄젠트 알파는 얼마예요? 루트 t제곱 플러스 7분의 3이 돼. 됐어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 답 구할게 바로. ft만 구하면 끝난다. ft는 얘하고 얘를 뭐한 거? 곱한 거.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탄젠트 세타 플러스 알파입니다. 자, 이거 덧셈 정리 써. 그럼 공식이 뭐지?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탄젠트 알파지. 그거 분자는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가 돼. 그거 곱하기 저 뒤에 거는 요식도 요걸 전개하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알파 분의 분자는 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알파가 돼. 다시 요거 분자끼리 곱하고 분모끼리 곱하면 분모끼리도 합차가 되고 분자끼리도 합차가 되지. 플러스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따라서 전개하시면 분모끼리 곱해서 전개하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탄젠트 제곱 알파 분의 분자도 똑같이 탄젠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야. 탄젠트 값 다 구해놨지? 그대로 바꿔놓으면 얘가 1 마이너스
t제곱분의 16 곱하기 t제곱 플러스 7분의 9 분의 분자는 t제곱분의 16 빼기 t제곱 플러스 7분의 9가 돼. 분자모에다가 t제곱 플러스 t제곱 곱하기 t제곱 플러스 7을 곱하자. 그럼 여기는 t제곱 곱하기 t제곱 플러스 7 빼기 16 곱하기 9 144죠. 그 다음 분자도 마찬가지로 곱하시면 16에 t제곱 플러스 7 빼기 9t제곱이 돼.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분모를 전개하면 t4승 플러스 7t제곱 마이너스 144가 된다. 그 다음 분자는 16t제곱에서 9t제곱 빼니까 7t제곱 플러스 7 곱하기 16이 되죠. 이거 계산 안 하는 게 좋아. 여기서 분모 인수분해가 돼. 얼마로 돼? 144가 곱이 얼마였지? 16 곱하기 9였다. 요게 16 곱하기 9. 근데 차가 7이잖아. 따라서 인수분해 되기를 t제곱 플러스 16 t제곱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 부분의 분자는 7을 묶어내면 t제곱 플러스 16이죠. 따라서 이게 약분이 돼. 약분되고 결과적으로 얘는 ft는 t제곱 마이너스 9분의 7이 되는 거예요. 이게 ft입니다. 자, 결과를 다시 쓸게요. ft는 t제곱 마이너스 9분의 7이야. 기억 맞나? 맞죠. 루트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를 나오지. 그 다음에 열린 구간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서 이계도함수가 음수냐 물어봤는데 이거 계산해보면 돼. 자, 이계도함수 구해봐라. 맞는지 확인해봐. 맞죠? 그래서 니은은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계도함수 구해보면 이게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디귿 9fx가 3의 x 플러스 2승 마이너스 7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두 개다.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묻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방정식을 풀어라는 게 아니고 얘의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묻고 있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푼다? 그려야 되죠. 그죠? 그럼 9fx를 그리시고 3의 x 플러스 2승 마이너스 7을 그려서 두 번 만나는지 확인해 보면 돼. 그럼 ft가 이해를 했으니까 fx를 다시 구해보면 fx라는 애는 ft 대신에 fx로 꽂혀놓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9야. 얘를 그리고 얘를 그려서 얘가 두 번 만나는지 확인했는데 얘를 9배 한 거를 그려야 됩니다. 자,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자, 그리는 거는 뭐만 구하면 되냐? 극값만 구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극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미분한 것을 생각하자. 미분하는 게 0 되는 게 어디지? f'x가 0 되는 거. 0일 때잖아. 그럼 0이 되면 f0은 얼마야? 마이너스 9분의 7이었죠. 얘가 걸 때 극대디 극소디? 극대값이야 극소값이야? 이 f'(x) 보면 이게 0 되는 게 이제 마이너스 9분의 7인 건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게 극대값입니까? 극소값입니까? 자, 내가 직접 할게요. f'(x) 구하면 f'x는 마이너스 쓸 자리가 없어서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9의 제곱분의 분자는 7 곱하기 그 다음 뭐가 됩니까? 그냥 2x지. 마이너스 앞에 붙여야 되고 맞네. 그럼 여기를 플러스라고 여기를 마이너스 2x로 하자. 그럼 그랬을 때 얘가 0 되는 것은 x가 0 될 때는 맞아. 맞는데 이때 0 전의 부호는 양수 염수야. 분모는 무조건 양수다. 분자가 x가 0보다 작으면 양수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 그러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야.
극대입니다. 여기에 극대값이에요. 그럼 9F0도 마찬가지로 9F0는 얼마야? 마이너스 7이죠. 근데 이게 극대값으로 그려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 그릴게요. fx 그래프를 그리는데 마이너스 7에서 0, 마이너스 7에서 극대가 돼. 그러면 이 밑으로 그려진다는 이야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 함수를 그려보면 얘는 3의 x 플러스 2승은 x축으로 평행이동한 거다. 걔를 밑으로 7만큼 내린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7이거든. 그럼 이 선을 기준 점근선으로 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이야기잖아. 이게 3의 x 플러스 2승 마이너스 7의 그래프야. 몇 번 만나노? 안 맞나? 뻥개야 뻥개. 교점의 개수가.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 자, 문제의 핵심은 뭐 디귿은 요 문제는 디귿은 어려운 게 없다. 중요한 거는 FT를 구하는 게 어려운데 그 FT를 그래도 그나마 손쉽게 구하려고 하면 이런 각관계를 이용한 요 빨간 선으로 내가 그리는 거 이걸 이용해서 구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다. 알았습니까? 대답이 없어.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6시에 그 재용인이 그 저 뒤에 파일은 풀었나? 121번부터 안 풀었나? 오늘 저녁에 풀어볼 기가. 안 풀어볼 기가. 언제? 그럼 풀어보면 되겠네. 오늘 그 요 112번부터 물어볼 거 있나? 그래? 그러면 일단 그 내일 6시에 뭐 양이 얼마가 되는 간에 할 수 있는 만큼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내일까지 121번부터 167번까지 거기는 킬러 문제밖에 없다. 거의 대부분 다. 아닌 것도 좀 있긴 있는데 그거를 풉니다. 희정씨 푸셨어요 혹시? 풀었냐고 그 파일. 굿나. 상희 니는 혹시 풀어봤나? 대답이 없군. 또 마태이 갔나? 상현이 아씨 대답 안 하네. 선욱이 풀어봤나? 둘 다 대답을 안 해. 야 맞춰야 되는데 왜 대답을 안 해? 냅둬. 하여튼 간에 그걸 그러면 내일 6시에 계속 하도록 합시다. 하고 그 요거 일단 요거는 내가 오늘 수업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요거를 올릴 거다. 유튜브에 올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